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토크의 가혜란입니다. 여성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고 기분은 한없이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갱년기인데요. 여성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갱년기,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알토크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아니 근데 이놈의 갱년기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거지 같은 증상이 따라다녀갖고 사람들을 힘들게 해. 아니 갱년기가 무슨 병이야? 갱년기 푸른 아이면 피해갈 순 없어. 감기도 아는 것이 증상도 가지가지. 이걸 모두에게 나타나는데도 질환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정상,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남성 갱년기처럼 여성 갱년기도 밤이 무섭다. 비뇨생식기의 건강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성적 욕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끈거려서 못 살겠다, 열이 올라서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이러한 열성 홍조에 가장 좋은 치료가 되죠. 여성 갱년기는 자연스럽게 낫는다, 낫지 않는다. 오늘은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산부인과 박형무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여성 갱년기라면 여자라면 누구나 한번 꼭 겪게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여성 갱년기는 어떤 건가요? 네, 그 갱년기라고 하는 용어는 폐경기 혹은 폐경이행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네. 보통 이러한 용어들이 서로 혼동되어서 쓰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갱년기라고 하는 용어는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난소 기능이 소실되어서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월경이 영구히 끝나는 상태, 이걸 우리가 폐경이라고 하죠. 의학적으로는 12개월 동안의 무월경이 될 때를 우리가 폐경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 우리나라 여성의 폐경 평균 연령은 49.7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잠정적으로 폐경 여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폐경기 하면은 보통 뭐 월경이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지속되다가 멈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월경 양상이 변화될 때를 폐경이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폐경이행이 들었을 때는 월경 주기가 짧아지죠, 오히려. 짧아졌다가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월경 주기가 길어지게 되고 폐경에 가까움에 따라서 월경이 불순해지고 월경이 건너뛰게 되죠. 그러다가 월경이 1년 이상 이제 얻게 되면 그 시점이 우리가 폐경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이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갱년기가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여성의 경우에는 모두에게 여성 갱년기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이걸 모두에게 나타나는데도 질환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여성이 다 경험하는 필연적인 어떤 생리적 현상이죠. 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여성 호르몬의 결핍, 이거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정상,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병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갱년기 정상, 폐경 정상이라고 할 때는 초기, 중기, 말기 세 개로 나눠요. 그래서 초기 정상은 혈관 운동성 정상이라고 그래서 거기 열성 홍조라든지 야간 발한 같은 이런 거 이야기하죠. 이게 보통 75%의 여성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심리적인 정상이 있겠습니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정상은 약 25 내지 50%의 여성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초기 정상이고요. 중기 정상으로 넘어가면 비뇨생식기의 위축 정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 건조감이 있다든지 성교통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 배뇨에 이상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비뇨생식기의 정상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정상은
피부 노화가 되겠습니다. 피부에 그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소실됨으로써 피부 노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중기 증상이 되겠습니다. 말기의 증상,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노인성 치매 이런 것들이 여성 호르몬의 결핍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남성 갱년기처럼 여성 갱년기도 밤이 무섭다. 정말 그런가요? 그 중기의 아급성 증상 중에 비뇨생식기의 위축 증상이 있죠. 이 비뇨생식기의 위축 증상은 초기 여성은 한 2 내지 30% 여성이 경험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뇨생식기의 위축 증상으로는 우선 그 질의 분비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질 건조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끈거림이 있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질 건조감이 또한 성교통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기능 장애가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또 우리가 성욕이라고 하는 거, 이 리비도라고 하는데 성적 욕망은 그 남성 호르몬이 조절을 해요.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도 감소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호르몬이 네, 다 네, 줄어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비뇨생식기의 건강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성적 욕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닌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게 한 20-30%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박형무 선생님과 함께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 갈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오늘도 알약 튼튼 훈훈한 박세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운동인가요? 네, 오늘은 아주 간단하면서 쉬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골반의 움직임을 갖고 오는 건데요. 조금 더 깊숙한 근육을 자극시켜주는 운동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허리 운동인데 네, 숨을 쉬는 그렇죠. 운동이라고요? 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쉬기 운동으로 허리를 튼튼하게 그렇죠. 하는 거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간단한 운동입니다. 자, 자세를 하나하나 배워볼까요? 한번 누워보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한번 구부려 보시고요. 자, 배를 최대한 내밀면서 숨을 최대한 코로 들이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는 5초 정도 한번 해보실게요. 천천히 자, 쭉 한번 올라와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는 입을 약간 동그랗게 말고요. 최대한 숨을 쭉 내쉬면서 등이 땅에 닿듯이 쭉 한번 내뱉어 볼게요.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초 정도 한번 해보실게요. 다시 한번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운동법을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하시고요. 올바른 호흡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른 자세 운동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성 갱년기 하면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안면 홍조. 화끈거려서 못 살겠다, 열이 올라서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안면 홍조는 왜 생기는 건가요? 이 안면 홍조가 폐경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찾아오는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그리고 갱년기 증상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이것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게 가장 많죠. 네. 이 안면 홍조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가 크게 볼 때 혈관 운동성 증상이라고 하는 증상 중에 한 개예요. 네. 그래서 안면 홍조, 그다음에 이것이 발한, 우리가 땀 나는 거죠. 이게 특히 밤중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야간 발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 발한이 있고 그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두통,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책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열성 홍조에 들어가는 그러한 증상들이 아주 다양하죠. 이 열성 홍조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 몸 안에 그 시상하부라고 하는 뇌 안에 시상하부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거기가 사람의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습니다. 그 조절 중추에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서 이러한 그 열성 홍조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기능 이상을 초래하는 것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정말 고통스러운 증상이거든요. 그런 만큼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열성 홍조를 조절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따라서 자기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일수록 열성 홍조가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열성 홍조는 보통 이게 지금같이 더운 날씨라든지 이럴 때 심해지죠. 그래서 항상 주위를 서늘하게 하고 또 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항상 붙인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리고 매운 음식이라든지 아주 더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심해지는 걸로 돼 있어요. 열을 더 오르게 하는 음식은 좀 자제해야 되는 거군요.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카페인을 많이 먹는다든지 알코올을 많이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혹은 담배 같은 걸 피게 되면 열성 홍조가 심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열성 홍조가 있을 때 심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면서 들어 마시고 내뱉는 이거 심호흡을 하면 굉장히 이게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써도 치료가 잘 안 될 때는 역시 여성 호르몬이 제일 좋죠. 여성 호르몬이 이러한 열성 홍조에 가장 좋은 치료가 되죠. 그래서 왜 우리 흔히 석류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나요? 네네. 석류 같은 경우도 이게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한 종류인데요. 네. 식물성 에스트로겐 효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상당히 많은 용량을 먹어야만 효과가 나타나죠. 보통 우리가 먹는 이 용량에서는 효과가 별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이 여성 갱년기에도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 우울감인데요. 이게 모두에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도 좀 어느 정도 우울감이 있고 우울증을 겪으시던 분에게만 나타나는 건가요? 갱년기에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갱년기의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정신과적인 우울증과는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울감, 무드가 이렇게 조금 떨어졌다라든지 우울하다고 느끼는 상태. 우울한 기분, 이 정도가 그 우울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는 정신과적인 우울증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신적, 심리적 증상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중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우울감이 생기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열성 홍조가 심해지면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그러한 수면 장애가 일으키게 되면 다음 날 피곤감을 갖다 동반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증상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갱년기 장애가 없는 사람, 열성 홍조가 없는 사람들도 이러한 우울감이 생기는 걸로 봐서 여성 호르몬 자체가 뇌에 어떤 자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호르몬의 작용 외에도 폐경기에 들어서게 되면 자기 주위에서 자기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떠난다든지, 혹은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혹은 내 배우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자기가 홀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빈둥우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빈둥우리 증후군도 우울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그 문화적으로 젊음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회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우울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갱년기라서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이유나 뭐 다른 주변적 환경적 이유로도 우울감을 겪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화끈거리고 얼굴 빨개지는 거는 저도 종종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갱년기인 건지 아닌 건지 좀 알쏭달쏭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네네. 갱년기를 자가 진단하는 그러한 도표가 있습니다. 정상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정상이 상대적인 그 위험도를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점수가 있습니다. 아, 갱년기가 몇 점이다. 그래서 얼마 이상 되면 치료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모니터에 진단표 보셨죠? 한번 해보셨나요? 이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면, 그리고 평소에도 불편함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좀 더 편안하게 윤택한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개인차가 아주 많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꼭 치료를 해야 한다. 이것도 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갱년기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가장 주된 원인이 여성 호르몬의 결핍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치료하는가라는 것은 호르몬을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가 하는 것하고도 같은 질문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호르몬을 쓰는 이러한 경우는 이 열성 홍조가 심한 경우, 그러니까 혈관 운동 증상이 심하다든지 비뇨 생식기의 위축 증상이 있다든지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이러한 약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기능 장애가 있을 때 이럴 경우에도 쓰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굉장히 나쁠 때 여성 호르몬을 한번 투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을 쓰게 되면 보통 뭐 유방암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유방암이 오래 쓰면 증가되죠. 그에 반면에 여성 호르몬을 쓰게 되면 직장 대장암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암에 좋게 작용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49.7세가 평균 네, 폐경 네, 네. 나이라면 앞으로 지내야 할 인생이 더 긴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만큼 이 폐경기, 갱년기를 잘 지내야 할 텐데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럽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폐경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넘어가는 가교, 이 다리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폐경 이후에는 이 여성 호르몬의 결핍이라든지 노화가 겹쳐져서 새로운 여러 가지 건강상의 위험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호르몬요법이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무조건 참지만 마시고요. 생활 습관만 바꿔도 호르몬 치료만 받아도 많이 나아진다고 하니까요. 치료 받는데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여성 갱년기는 자연스럽게 낫는다, 낫지 않는다. O인가요? X인가요? 이것은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남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갱년기를 아주 쉽게 넘기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일부 여성들은 굉장히 심한 증상을 호소하고 또 무조건 참는다고 이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을 찾는다든지 본인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참으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긴 인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알력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 남성 폐경의 경우에 남성 폐경이 없죠.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 갱년기 그래서 운동을 다시 좀 다시 빨리 무섭기는